자,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 또 아주 눈에 띄는 속보가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가야 되겠죠. 네, 무디스의 평가입니다. 무디스의. 자, 이제 좀 이따 자막에는 나올 거고요.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회복은 선진국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 무디스의 평가입니다. 무디스.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지금 내놓은 평가입니다. 자, 속보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워낙 강세의 주된 이유가 됩니다. 워낙 강세면 주가가 자꾸 밀려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앞서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지만 언택트와 컨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 산업도 그렇지만 실물 경기와 관련된 컨택트 산업도 같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애널리스트 코너는 자동차 업종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재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차부터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조금 부진하겠죠.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이유부터 분석해 볼까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워낙 공장이 글로벌리 가동이 많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적자까지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들이 컸었는데 다행히 적자 수준까지는 아니고 전년 대비 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정도로 이제 실적 감소폭이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장 가동 중단이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나 러시아, 브라질 같은 이머징 시장 쪽에서도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이어서 이런 이머징 시장 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뭐 대충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있고 수치상으로는 저렇게 지금 추론이 되는 겁니까? 네,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다음에 하반기 출시되는 신차, 준비 중인 신차라고 해야 될까? 신차 모멘텀은 실적의 정상화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2종의 SUV 신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일단 투싼이 이제 풀모델 체인지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는 GB70이 이제 후속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3분기 중에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요. GB70은 이제 연말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SUV 쪽이 굉장히 좀 인기가 뜨거운데요. SUV 신차가 2종이 나오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도 좀 판매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수출 물량이 나가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SUV 중심으로 판매가 늘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GB70 같은 경우에는 GB80의 히트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고급 SUV 모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GB80의 어떤 판매 기록을 또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기차 이슈는 뜨겁습니다. 뭐 테슬라와 니콜라라고 하는 대변되는 그런 기업들. 처음에는 뭐 생소했지만 니콜라가 이제 다시 또 전기 트럭 뭐 이렇게 개념으로 SUV를 넘어서서 대형 그 이동 수단으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뭐 이러다가 이제 분명히 전기 비행기, 전기 기차 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내연기관에서 좀 많이 변형이 되는데 내년에 전기차 출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는 상황하고 추후의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전기차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기차까지 해서 이런 총체적인 친환경차들이 다 수혜를 보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를 내연기관차의 파생 모델로 많이 냈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모델에서 내부 구조만 좀 바꿔가지고 전기차를 내는 식으로 신차들을 출시를 했었는데 2021년도부터 나오는 거는 아예 전기차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한 차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현대차가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코드명 N이라고 하는 C세그멘트 SUV 전기차를 최초로 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기차의 측면에서 성능 측면에서도 기존 모델 대비해서 뛰어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원가 정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모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C 세그먼트의 약자인가요?
네, C 세그멘트인데 어떤 의미죠? 이게 알파벳 숫자가 작을수록 작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A, B, C로 해서 C 같은 경우는 준중형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투싼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이제 산타페 투싼 사이 정도 뭐 이 정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N이는 또 코드명이에요. 코드명입니다, N이. 이거는. 네, 뭐 뉴 뭐 이런 정도 되나 보죠. 뭐 이따 치고. 네. 네, 저도 하여튼 이렇게 쭉 축약을 해놓으시면 궁금하니까. 네. 자,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나요? 그 2020년도부터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됐는데 유럽 쪽부터 이렇게 와서. 유럽 쪽도 그렇고 뭐 글로벌리 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첫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산업 생산 차질이 컸었기 때문에 규제에서 약간 좀 유예가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요. 2021년도부터는 그러한 유예 조건들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더욱 많은 이제 친환경차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의 어떤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MEB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인데 올해 이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좀 이런 그림들을 많은 업체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차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형태가 좀 달라지는 형태. 물론 신차하고 이제 이게 결합이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수요 증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군요. 하여튼 요즘 환경 문제는 저희도 뭐 보도를 많이 통해서 접하지만 모스크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5도 뭐 이렇게 돼서 원래 거기가 동토의 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극이나 뭐 이게 얼음이 계속 녹고 있는 것들을 자주 접하는데 바이러스도 얼음 속에다 나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서 하여튼 네. 환경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정부 정책도 계속 친환경, 그린 뉴딜 뭐 이런 쪽으로 말 맞추잖아요.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소 관련된 이슈를 큰 맥으로 잡고 있는데 네. 이 수소차 관련된 사업도 현대차는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나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리 봤었을 때 일본하고 한국 업체가 굉장히 좀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3개 정도가 있는데 도요타, 혼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 세 업체가 수소차를 상용을 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 규제가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까 유럽 쪽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이제 후발주자로 수소차 모델을 이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기차보다 좀 후발주자다 보니까 수소차가 과연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소차도 에너지 원으로서 굉장히 독특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수소 연료가 상당히 좀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이제 상용차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상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로 하는데 굉장히 좀 효율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차량 자체도 무겁고 그리고 거리도 길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중간에 또 경우에는 충전도 해야 되는데 충전소도 아직 보급이 인프라가 안 돼 있고. 충전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차는 굉장히 단기간에 충전이 가능한 반면에 전기차는 뭐 빨리 된다 하더라도 몇십 분은 기본적으로 걸리거든요. 네. 근데 상용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완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이 상용차의 좀 장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처음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만 계속 그 수소 쪽으로 되는군요. 기아차로 넘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원고엔 그렇게 돼 있네. 네. 기아차로 넘어가 봅시다. 네. 기아차도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2분기 실적 전망도 역시 기아차도 부진한가요? 기아차도 뭐 현대차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동소이한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아차가 2분기 때 현대차보다 조금 나은 점은 앞서 말씀드린 임원 시장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현대차 쪽이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는 임원 시장 공장들의 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 2분기 들어와서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캐피탈사들이 잔존가치 손실로 인한
손실을 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이 이제 실적이 부진한데 다행히 이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쪽에서 주요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또 벗어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대비로는 실적 감소폭이 뭐 여전히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아차 실적은 언제쯤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 시점을 조금 어렵겠지만 추론해 본다면요. 현재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제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상화된 속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 시장은 지금 거의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번 시장이 후속적으로 이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시점을 일단 완벽하게 정상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100% 정상화라고 보기는 힘든 게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가 재확산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공장 내에서도 프로토콜이 굉장히 엄격하게 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 간에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전에 나왔던 공장 어떤 효율성이 안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여전히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4분기가 되면은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아차 역시 전기차 모멘텀이 새로운 그러니까 출구 전략,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뭐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차도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현재도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좀 과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전기차 쪽에서 지금 이상으로 굉장히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좀 그런 성능을 가진 차량 경쟁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완성차 업체들이 돈을 버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N이가 이제 내년도 1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CUV 모델을 내년도 3분기 정도에 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EGM 플랫폼 기반의 신차들이 굉장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아차도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성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전기차 산업 변화에서 완성차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인식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전기차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전기차가 중요한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전기차니 수소차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동력원이잖아요.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구동 기능이라든지 이게 내연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전기차들이 띠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좀 강점이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전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엔진 관련된 구동 계통들이 이제 전력 변환 계통하고 그리고 모터 뭐 이런 시스템들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쪽에서는 모터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장 부품들, 전력 변환 계통도 상당히 좀 유망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계통 쪽에서 기존에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뭐 전기차 관련된 모터나 뭐 이제 배터리 패키징, 그렇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스택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비스가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거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 S&T 모티브가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S&T 모티브도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는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배터리 열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엄청난 열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럼 공조 시스템도. 공조 시스템 쪽이 되는 거죠. 공조 시스템의 일부로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게 되는 건데 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국내 한원 시스템, 그리고 우리산업 홀딩스 이런 업체들이 또 공조 시스템 쪽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업종 내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 그룹사들 간의 생존의 아주 절체절명의 그 위기이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의 그 조우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현대와 LG의 또 조우의 모습을 봤어요. 이것도 큰 시류의 변화라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완성차가 이제 피라미드 정점에 있고 그 밑에 1차, 2차, 3차 벤더로 구성되는 어떤 좀 그런 산업 구조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 바깥에 있는 업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T 업체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들하고도 굉장히 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해야지만 또 경쟁을 하면서 이겨내갈 수 있는 좀 그런 산업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아까 이제 전장 시스템, 전자장치 산업이 이제 자동차로 모바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궁극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슈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이 자율주행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지만 인지를 해야 되는 그 센싱 분야, 네. 그 분야도 조금 한번 뭐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레이더 센서 있고요. 라이더. 그리고 레벨 3 이상으로 가게 되면 라이더 센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려고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 모비스도 올해 하반기부터 레이더 센서를 자체화를 해서 국내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만도 같은 경우에도 레이더 센서 쪽에서 기존에 이제 굉장히 좀 강자로 잘 하던 업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비라이 쪽이 비전 센서 쪽을 자동차 쪽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비라이. 이 업체가 굉장히 좀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모비라이의 어떤 좀 경쟁력을 뚫기라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뭐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모비라이 야성을 넘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거기에는 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현대 모비스가 벨로다인사랑 지금 현재 협약을 체결을 해서 라이다 센서를 내재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비스가 이제 주로 하는 분야는 라이다 센서의 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젠 엔비디아 그 라이다 자체는 이제 벨로다인 쪽에서 생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번외 질문이 더 재밌네요, 사실. 다음에 요거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 자동차를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